다음은 국민의힘 소식 살펴볼 텐데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죠.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한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죠. 개방하고 지금 만날 계획이 있는 것은 없고요. 얼마든지 또 저하고는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관계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거 결국에는 김문수 장관이 나오기로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친윤 반탄 세력 여기서 창동혁 의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이 안 나온 거 보면 예. 일단 친윤 쪽에서는 약간 교통정리 된 거죠. 약간.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측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문수 나오면 난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교통정리가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나오니까 일단 장동혁 후보도 나온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결국 단일화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엔 단일화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 후보와 그리고 저쪽에 그 한동훈, 안철수 요 후보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교통정리를 해서 그렇게 두 그룹이 아마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주류에서 대선 후보 당시에 그런 소동을 겪으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다는 분위기도 있지 않았었어요? 친윤 주류가 있겠죠. 근데 네. 친윤 주류가 지금 분화가 좀 돼서 그분들도 다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김문수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셔서 예. 사실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을 밀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안철수 예. 의원을 밀었는데 저분도 또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친윤 그룹은 여러 가지 분열이 되고 분화가 돼서 지금 특정 후보를 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개인기로 극복하는 분위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친윤이 지금 분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기로 극복해야 될 것이다. 주류가 민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개인기 김문수, 개인기 한동훈 이런 분들이 개인기로 표를 모아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 그룹이 지원을 하긴 힘들 거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기로 그렇게 두 분이 일단 나가서 결국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통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엔 개인기로 물어붙여서 여론조사를 보겠죠. 여론조사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제일 높게 나오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거쳐서 한동훈 계열 또 김문수 계열 이렇게 1대1 정도로 붙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단일화 얘기 나오니까 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에서 떨어지고 바로 당대표로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홍준표 전 시장도 그런 절차. 요즘에 이게 대세로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홍준표 전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스포트를 내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0.72% 차이였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단일화한다라고 해서 김덕수라고 해서 당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단일화하라고 했더니 하나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이제 당원들께서 쌍권이 너무 심했다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단일화 거부에 대한 책임 이건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쌍권 지도부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당대표가 됐을 때 과거와 절연하고 국민의힘을 개혁해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당원들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는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쇄신에 한 표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한동훈 전 후보가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변수는 좀 달라질 것이고
또 찬탄파들이 어떻게 예, 단일화를 하느냐는 달라지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친한 게 뭐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개혁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인지 살펴볼 텐데 조경태 의원이 오늘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통 보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나온 조경태 의원입니다.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구태석들을 업참마속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조경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애초에 조경태 의원은 치단계로 분류되는 인사였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가 오늘 최대 관심이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한 전 대표를 만났다고 했죠.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치단계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것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김문수 후보님, 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 주십시오.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 탈퇴 수준의 개혁뿐입니다.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이 본인 스스로도 지금 출마할지 출마를 안 하게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당이 굴러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당대표가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뒷자리를 잡고 공격하고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일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조경태 의원님은 또 본인이 이제 육선이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와 상의하거나 한 대표와 논의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쇄신을 요구한 쪽에서는 안철수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이 일단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최현지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랑 유승민 전 의원 만났다. 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하시고 싶으시겠죠. 누굴 밀어주자 아니면 날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만났을 텐데 안철수 의원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과 여태까지 협의를 해서 뭐 제대로 성공한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독자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경태 의원이 또 그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역학구도도 조금 복잡한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한 7대3 정도로 70%는 나오고 싶어 하죠. 7 정도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측근들이 굉장히 말리고 있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 지금 나가서 이번에 승산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 대표가 된다 한들 내년 지방선거 패배가 유력한데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사퇴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정치적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어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측근들이 말린다는데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 쉬기가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거 몇 달만 쉬어도 잊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다. 그래서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측근들은 말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이제 정치인은 결단하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곧 결단을 내리셔야겠죠.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끝까지 독자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가 분산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좀 불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세 명의 역학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의원과 연대 가능성, 단일화 가능성 좀 낮고, 그러면 조경태 의원도 뭐 아까 인터뷰면 육선이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측근들은 사실 정치 오래 한 분들도 계시고 이 정치판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자꾸 말리죠. 말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구도상 불리하다. 이게 선거는 사실 그 인물도 중요하지만 구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도상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나가서는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라방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잊혀지면 날 끝인데 이번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굴뚝 같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측근들이 많이 말려서 측근들 얘기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뚫고 나갈 것인지 저는 뚫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이번에는 측근들 조언을 듣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그 미래를 위해서는 좀 나을 텐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보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좀 키워 나가야 될 사람으로 좀 인식되거든요. 그러니까 쉴 타이밍에는 좀 쉬어도 괜찮은데 그러나 한 전 대표가 인내심이 얼마나 있을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들으셨어요. 이승훈 부의장께서 이런 분석 평론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 되더라도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런 의문들은 측근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측근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못 살게 굴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한동훈 전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친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문도 있어요. 이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냥 자기가 그냥 맞다고 그냥 끝까지 가시는 분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약간 검사 스타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면 어차피 김문수 후보로 또 저쪽도 단일화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좀 쉬면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뭐 이 합리적 개혁 보수, 뭐 유승민 후보까지 합쳐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합쳐서 좀 어떤 단일화를 만들어주고 이걸 지원하는 프레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다른 모습을 좀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 의원님 저희가 이거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물음표로 해놨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 이 인물 말고 더 주목해봐야 될 인물은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뭐 다른 분들은 나오신다는 뭐 말씀이 있지만 뭐 그분들은 뭐 여론조사를 볼 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 수치는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저분들이 출발을 할 겁니다. 출발을 해서 장동혁, 김문수 단일화,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성격을 봤을 때 단일화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결론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김문수가 굉장히 대세론을 형성하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나경원 의원도 나오면 당원들 지지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안 나온 것만 봐도 일단 당원들 지지도는 굉장히 김문수 쪽으로 좀 쏠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김문수 대세론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장동혁 의원도 뭐 다크호스로 보입니다만은 인지도 측면에서는 초선 의원이고 이래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세론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러나 다른 변수가 한동훈 변수가 있겠죠. 한동훈 갑자기 나와서 바람몰이를 굉장히 일으키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당내에서는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당원 80% 민심 20%로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그런 구조적 측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일단 김문수 대세론으로 출발해서 그러나 김문수가 어떤 뭐 변수를 맞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 장관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당 밖에서는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전한길 씨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 영상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뭐 전당대 대표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를 지지했던 사람이. 저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평당원으로서 망가진 국회의원을 저는 되살리기 되찾겠다. 저는 그냥 이수인 장군이 그랬는 것처럼 백의 종을 할 겁니다. 뭐 김문수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했고 뭐 장동혁 의원도 나온다는 이야기 들리고 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나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선에서 그들도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다 받고 지지를 할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최 의원님 뭐 후보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는 지금 보수 쪽에서는 그거가 방법이라고 유력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흐름이요. 뭐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친윤 뭐 이렇게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로 음모론을 믿는 이런 세력까지도 엎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같이? 뭐 김문수 지금 후보는 뭐 모든 분들을 좀 안고 가겠다는 그런 포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자체도 거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예. 전한길 지금 전 강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예. 저게 당의 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 역사를 보면 정광훈 목사가 뭐 지금 야권 내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분이었지만 예. 결국 그분이 주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강사가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전체 당내 목소리에서 2% 이상 그 목소리를 내는 위치가 아니다. 그냥 예. 1, 2% 정도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그냥 정말 그 적은 분량의 양념일 뿐이지 저분이 목소리를 내서 뭐 당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은 기우다. 그 지나친 그러면 걱정이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이 메시지 전환기 씨 관련해 언행에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지만 진작에 좀 빨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없었을까요? 근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아무리 쪼그라들어도 예. 107석이나 갖고 있는 제1야당인데 그냥 원내 대표들이나 그냥 그 국회의원들은 이래 생각하죠. 아니 전한길 저 강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저게 우리 정당을 예.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큰 목소리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뭐 관심을 쏟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기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분 연설회 토론회 때 갖는 것은 사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은 원내대표가요 하루에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나 뭐 여러 가지 세미나에 7, 8군데를 갑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그 인사치레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 극우가 뭐 장을 장악해서 뭐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에 가깝다. 그리고 전한길 씨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를 낼 뿐이지 자신의 목소리가 당을 알겠습니다. 뒤집고 일으키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을 겁니다. 이승우 부회장님도 1분 얘기하셔야 되니까 혁신이를 좀 건너뛰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전대로 좀 거기서 뭔가 결단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전한길 씨한테 끌려다니는 건 맞죠. 예. 전한길 씨를 적절히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지도부들은. 근데 이용했다가 서로 간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혁신에 굉장히 걸림돌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스피커이고 전한길 씨와 정광훈 씨가 같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사람들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표를 가져갔으면 적절하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쇄신하기에는 전한길 씨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 저는 전한길 씨가 좀 코미디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혁신이가요 23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3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날이요 이 혁신이가 제시한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채택이 될 건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